안녕하세요. 강원교육말금 신근경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지구촌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스포츠가 있죠. 바로 축구입니다. 인종과 성별, 심지어 국경과 이념의 장벽마저 쉽게 허물어뜨리는 게 축구의 매력인데요. 지난 3일 강원도에서도 이 축구로 하나가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려인, 조선족, 제일동포 등 아시아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포 학생들이 한국을 찾아 축구대회를 펼쳤는데요. 그 축제 현장 속으로 안내합니다. 이곳은 국제여객 터미널이 있는 속초항.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를 위해 19시간 100기를 달려온 조선족과 고려인 동포 학생들입니다. 조부모와 부모를 통해 수없이 들어온 고향 땅.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합니다. 애들을 위하는 이런 교류 모임, 활동 모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표시하면서 이번 교류 모임이 우리 애들한테 항상 뜻깊고 그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추억거리로 굉장히 인상에 남는 추억거리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동북아 한민족 유소년 축구대회. 아시아 곳곳에 살고 있는 동포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지속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3박 4일 동안 아이들은 강원도 곳곳을 둘러보며 한국에 대해 배워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 안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한민족 아이들입니다. 우리 한민족 아이들이 동해바다 곳곳에 벨트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서로 이때까지는 우리가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 중에서도 그 중심인 동해시에서 우리 코리안 유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축구대회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동계올림픽이 열릴 평창입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국내 최고 규모의 스키점프대가 나타나는데요.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이곳 평창에서 아이들은 고향 땅 한국의 위상을 새삼 느낍니다. 대단 멋지고 지식도 많이 쌓았어. Тоже тут так красиво, ну и высоко так. Нам было еще страшно подниматься. 11,000여 명 이상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스테디움. 넓은 시야 확보를 위해 좌석 간격은 물론 각도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설계됐는데요. 고향 땅 한국의 놀라운 성장과 발전에 동포 아이들도 내심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고 그리고 2018년도에 직접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동해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고려인 학생들. 한국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 함께 간식을 만들어 먹기로 했는데요. 오늘 메뉴는 초등학생들의 최고의 만찬, 떡볶이입니다. 지역 떡볶이. 떡볶이. Yes. 매워. 스파이시. 손짓 발짓은 기본. 짧은 영어로 소통에 나서는데요. 한쪽에선 스마트폰까지 동원됐습니다. 지금 음식을 만드는 중이니까 기다려. 스마트폰에 그 번역 앱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 아이와 러시아 아이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선 애물단지로 취급받는 스마트폰. 오늘은 민간 통역사 노릇을 톡톡히 해냅니다. 덕분에 요리도 일사천리. 어느새 아이들은 친구가 됐는데요. 생김새도 언어도 다르지만 한 핏줄이 주는 끌림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뭔가 좀 생김새는 다른데요. 그냥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떡볶이 과연 친구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설탕 넣으면 돼. 물엿이나. 아마도. 물엿 있어? 너무 매우면 못 먹는다 해가지고요. 근데 고추장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몰랐어요. 국적 불명의 떡볶이도 등장했습니다. 떡볶이가 이렇게 하얘요? 그러니까요. 고추장을 안 넣어요. 러시아 애들이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다 해서 조금만 넣었어요.
전통이냐 퓨전이냐 경론 끝에 드디어 떡볶이가 완성되는데요. 고향 땅 한국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이거 얌얌 굿. 이거라면 어떡하냐고. 굿. Непривычно, вкусно, интересно было готовить сейчас. 말이 안 통해서 아쉬웠는데 근데 만들면서 재밌었는데 이제 헤어진다는 생각하니까 아쉬워요. 어느덧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동북아 유소년 축구대회인데요. 뒤늦게 제1동포 학생들까지 합류하면서 운동장은 열기로 가득합니다. 練習はあまりできなかったけど試合は勝ってます。 북평고등학교 학생들도 지원을 나왔습니다. 동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통역을 도와주는 든든한 형들입니다. 비록 주말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여러 나라의 동생들이 와준다고 해가지고 한국이란 나라가 좋다는 것을 좀 알려주려고 나왔습니다. 홈그라운드가 아닌 곳이라 혹시나 기죽진 않을까. 오늘만은 조선족 고려인 제1동포 동생들의 편이 되어주기로 합니다. 어느 팀 한 팀을 정하기보단 저희는 다 같은 한민족이니까 다 같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상대팀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먼저 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줘야 돼? 네. 그리고 절대 파울을 해서는 안 돼. 네. 평소와 달리 이기기 위한 작전회의가 아니네요. 오늘은 유난히 스포츠 정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감독님입니다. 친선 게임이니까 서로다가 아이들끼리 그냥 몸과 몸을 부딪혀가면서 즐겁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학생들. 한국에서의 첫 경기인 만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골의 향방에 따라 함성과 탄식이 교차하는데요. 승패와 상관없이 이 순간이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형님들이랑 영 많이 놀았고 그 다음에 축구 경기에서 우리 볼을 몇 개 넣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형님들이 응원해줘서 영특했습니다. Мне очень все понравилось, эти 3 дня хорошие, все было хорошо. Очень было весело и интересно.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고향이라고만 생각했던 곳. 19시간 백길만큼이나 멀게 느꼈던 한국에서 아이들은 고향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얼마 전 경상남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2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원인이었는데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전한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강원도도 학생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강원교육 소식통에서 전해드립니다. 도교육청이 학교 기숙사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86개 학교를 대상으로 생활지도, 위생, 급식, 긴급 대피 요령 등 운영 전반을 점검했는데요. 특히 학교 폭력 전담 기구를 구성해 학교 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교 기숙사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내 초등 돌봄 교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도교육청은 돌봄 서비스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희망하는 가정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25개 교실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존 1, 2학년 학생은 물론 고학년 학생들도 폭넓게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월호 사고의 슬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은 충격도 상당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대화를 피하기보다는 사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또 감정을 공유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실종자 모두를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